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간이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도시 진주의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아름 담아드리는 담아진주의 노경철입니다. 여러분,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와 예술,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죠. 담아진주에서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쉽고 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지만 각자의 길을 나아가는 사람 간의 문화 공감 이야기를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준비했는데요. 손끝 하나, 떨림 하나까지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전통 무용가와 현대 무용가의 이야기, 또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조선시대 마술사 솥대쟁이와 현대 마술사의 이야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가시죠. 무용을 어릴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인사도 안 하고 하시거든요. 네. 자, 다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지골 예술원 대표 한국무용가 김태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USD 현대무용단 무용수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누나들이랑 크면서 뭐 음악 틀어놓고 같이 춤 추고 뭐 대결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됐는지 또 뭐 곧잘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아, 나는 꼭 춤을 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춤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전학관 학교에 무용부가 있었습니다. 동아리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용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때 배운 무용이 한국 무용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시초가 돼서 한국 무용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초등학교 4학년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TV에서 고독가기 인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TV가 흑백 TV였거든요.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요. 처음 본 공연이 발레 공연이었어요. TV에서 본 발레 공연. 그런데 거기에 선하고 발끝 포인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엄마를 졸랐죠. 무용을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워낙 촌에서 살다 보니까 무용을 바로 하지는 못했고요. 그때 계기로 해서 이제 발레에 관한 서적이나 아니면 그때부터는 이제 음악을 또 클래식 음악만 들으면서 그렇게 유년기를 보낸 것 같아요. 무용은 바로 하지는 못했어요. 무용 학원이 없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무용단에 들어가는 줄 알고 학교 갔다가 또 거기 발레 학교 가서 또 발레 수업 받고 이렇게 해서 쌓아서 이제 무용단에 들어갈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오디션에 또 외국인이라고 떨어지고 또 300대 1이고 가니까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좀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때 좀 상황에서 언제 벗어나셨는지. 무용단에 오디션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사실 시작한 게 USD 현대무용단을 캐나다에서 만들게 된 거거든요. 주저앉아 있는 것보다는 다시 일어나서 무용단에 못 들어가면 어떤가. 그냥 내가 만들어서 같이 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고3 때 이제 선생님의 춤으로 대회를 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 대회라는 것이 약간 경직도 되고 부담도 돼서 잘 춤이라는 게 감정 표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어쩐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들도 다 기억이 나고 저도 좀 신명도 나고 그래서 재밌게
하고 그 무대를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대회다 보니 이게 완판을 다 추지 않고 조금 짧게 추고 내려왔는데 그 가슴이 너무 벅차고 춤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에 무대를 다시 올라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서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겪었던 춤을 추면서 신명나서 무대를 다시 올라가고 싶었다 이랬던 경험이 기억이 참 많이 납니다. 네. 그때가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하고 있을 때였고요. 그때 우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비가 많이 왔었는데 그래서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비가 안 멈춰서 그냥 진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공연 5분 전에 비가 탁 멈췄어요. 관객이 또 없으시니까 또 관객은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관객분들도 모든 길 가던 사람분들이 딱 멈춰서 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람해 주셨어요. 비가 멈춘 후에 모든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진짜 이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나나? 모든 기가 거기 홍대 입구 거기에 다 모여서 너무 이렇게 행복한 그런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드네요. 제가 이제 전통 무용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제가 이수를 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런 춤들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서 서고 싶어요. 그래서 큰 대극장이 아니더라도 작은 소극장이나 어떤 전통 공연을 할 수 있는 전통 공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극장에서 제가 배운 춤들을 제대로 이렇게 손끝 하나 저의 떨림 하나를 제대로 한번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무대에 서고 싶으신지? 네. 무대는 막 큰 무대도 좋죠. 소극장, 작은 무대도 너무 좋죠. 그런데 저희들은 연습실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저 사실은 공연을 거리에서도 했고, 그다음에 카페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했고, 근데 공연을 하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냥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사장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고, 여러 곳에서 많이 하니까 그냥 이렇게 이제는 무대라, 여쪽이 무대고 이거보다도 조금 경계를 허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무대라고, 그런 무대에서 더 많이 활동하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어떤 예술인이 되고 싶으신지? 앞으로. 어떤 예술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게 너는 언제 TV에 나오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백댄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대중적인 거를 하면 사람들도 보기 편하지 않느냐 아니면 현대무용보다는 좀 다른 걸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대무용도 사실 재미있어요. 예술무용 다 재미있어요. 그럼 제가 왜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그런 거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가장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또 그냥 춤만 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학문적으로도 제가 부족하지 않게 지금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에서 그 공부를 좀 잘 맞춰서 좀 문무를 잘 겸비한 좀 완벽한 춤꾼이 되도록 되는 것이 제 앞으로 미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자유로운 춤꾼? 한국의 마사그람? 마사그람? 제가 50이잖아요. 50일 때는 50대의 무용수, 60이었을 때는 60대의 현대 무용수, 70대였을 때는 70대의 현대 무용수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검색어면 저는 좋겠어요.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무용수 이런 거. 사실 김태호라고 검색하면
유명하신 분들이 좀 있으셔서 지금 제가 잘 안 나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이신 분도 계시고, 그 지금 뭐 방송국 PD로 워낙 유명한 예능 PD로 계시는 김태호 PD님도 계셔가지고 그분들의 기사들이 더 먼저 나오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저도 거기에 그래도 한 꼭지 같이 들어가서 김태호가 춤꾼 김태호가 검색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후배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이렇게 예술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그러실 거예요. 생활 속에서 다 예술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강서로에서 일반 생활을 하다가 또 미용실로 오면 또 미용수가 되었다가 또 집으로 가면 와이프가 되었다가 이렇게 경험들이 너무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그런 경험에서 모든 창작 작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아이디어 많이 가지고 오셔서 연습실에 오셔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창작 작품을 하시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춤을 추는 후배들에게 춤 하나만 보고 가면 사실 나중에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 허탈감과 상실감이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보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춤 외에도 다른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게끔 좀 크게 넓게 바라보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의 역량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로 춤으로 귀결될 수 있게끔 내가 이 춤을 추기 위해서 결국 이런 것들을 했구나 하는 것들로 귀결될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해서 좋은 춤꾼, 좋은 무용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역량들을 키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떼쟁이 놀이 보존회에서 사목장을 맡고 있는 강영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술단 매직게이트의 프로 마술사 장윤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학교를 대학 때 풍물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그 풍물 동아리 선배의 권유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오랫동안 할 생각은 없었지만은 지금 벌써 20년째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굉장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네에 오면은 완전히 돌변을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웃기는 것에 되게 흥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코미디 프로그램인 뭐 시크먼스 흉내를 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내 전공을 살리지 않고 내가 정말 즐겁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마술이라는 아이템을 떠올리게 되었고 그 아이템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가서 마술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현재 남편인 주우영 마술사와 함께 매직게이트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첫 무대가 아마 25살에 입문해서 바로 시작을 했었던 무대인데 그 진주미애총에서 했던 소떼쟁이 폐의 후예들이라는 공연을 첫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소떼쟁이라는 이름이 제일 처음 공연으로 했던 첫 공연이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는 첫 공연이기도 하고요. 그때 상모도 처음 돌려보고 악기도 전문적으로 이제 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선배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러면은 같이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상모 돌리라 하면 돌렸다가 뛰어라 하면 뛰었다가 하는 정도로 뭐 따로 뭐 저희가 공연을 기획한다든가 하는 수준도 아니었고 그냥 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뛰어댕겼던 거밖에는 기억이 나는 게 없네요. 그래도 안 다치고 잘 끝나가지고 솥대 처음 세우다 보니까 단원들이 다칠까 봐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물론 위에서 연희하고 있으면 되게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아직까지 크게 안 다치고 지금까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연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큰 공연장에서는 관객들의 눈이나 표정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어떤 마술적인 현상을 딱 표현을 했을 때 그게 바로 환호성이나 그렇게 손뼉을 친다든지 그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오거든요. 그럴 때 지금 사람들이 정말 내 공연에 몰입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일반 농악 공연을 할 때는 이제 워낙 관객들이 다 좋아해 주시는데 제가 이제 번화를 가지고 공연을 딱 했을 때 관객들이 보고 와 잘한다 하면서 박수를 막 치고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럴 때 되면은 정말 잘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쪽이 수입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요. 예술을 한다든가 이제 학교 방과후 수업을 간다든가 해서 이제 주 수입원이 보통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술을 하면서 이제 먹고 사는 것에는 크게 걱정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라고 왜 그런 적이 없었겠습니까? 뭐 마냥 화려하고 좋았던 것만은 아니고요. 간혹 우리 마술이란 특징상 우리나라에서 뭐 전국에 전염병이 돌 때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커다란 전염병이 나라에 돌 때는 행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공연자가 공연이 없기 때문에 무대에 설 수가 없고 그럴 때 집에서 조금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좀 나태한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럴 때는 좀 수입이 너무 불규칙하기 때문에 조금 후회스러웠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그 아이와 함께 공연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그런 시절들이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힘든 점이 사실 있었는데요. 말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번아웃에 빠져서 이제 진주에 내려왔는데 진주에서 좀 마술에 관한 인식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진주에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후회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공연을 하면 즐겁고 좋기도 하지만은 후회도 자주 하거든요. 40 넘었으니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자주 하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요즘은 40대도 현역이 돼버려가지고 은퇴는 말만 하고 있고요. 후회도 자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 애기들도 있고 이제 벌써 이 직업을 시작을 한 상태에서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우리 경남 진주에 마술을 콘텐츠로 하는 북한 문화 공간을 한번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 전체에 마술 공연장도 있고 매직샵도 있고 그리고 마술 학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직바라고 해서 사람들이 뭐 칵테일도 즐기고 커피도 즐기고 와서 그렇게 마술도 보면서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북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 소떼쟁이 놀이 보존회로 본다면은 현실적인 목표가 일단 문화재 지정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저희가 아직 국가 지정이라든가 도문화재로 지정된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행사라든가 공연을 하기에 너무 힘든 부분이 많고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가 진주에 있는 단체이긴 한데 연습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 삼천포에 사천에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진주 삼천포 농악에 이제 얹혀서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계속 떠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연습 공간이라든가 전수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더 젊은 회원들을 모으기도 힘들고 이제 저희들이 젊은 회원들이 온다 하더라도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문화재가 돼버리고 나면은 전수관이 지어진다든가 전수학교를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의 꿈이라고 한다면은 문화재 지정이 우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이름을 한번 날리고 싶죠. 뭐 인간문화재가 된다든가 뭐 기록물에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이름을 날리고 싶긴 한데 아마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냥 참 열심히 했구나. 저 선생님은 열심히 하더라. 저 친구는 참 열심히 했다.
그 정도의 이미지만 있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그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부의 상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뭐 고성 오광대 춤을 고등학교 때 추기도 했고요. 마술을 하고 이제 번아웃에 빠져서 고향에 왔는데, 진주는 유독 전통이 많이 살아있는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고 있던 그런 우리 전통에 관한 그런 생각들이 막 생겨나면서 오자마자 마술이랑 전통을 한번 접목하면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배운 게 이제 장구춤이었고요. 작년에 우연찮게 그 농계제 주최 측에서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전통 마술을 좀 보여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 제가 잊고 있던 꿈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한복을 연구를 하고 소품들을 다 하나씩 제작을 하면서 그 농계제를 준비를 해서 성공리에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우리 조선으로 온 마술사의 지금 시초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거기서 끝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한량무를 또 배우고 있거든요. 저희 주우영 마술사와 함께. 제가 한량무를 배우는 이유는 제가 그냥 겉으로 한복을 입고 소품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전통적인 느낌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몸에 그 춤이 익었을 때 그런 동작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솥대쟁이에서 마술을 하고 있고 얼른이라고 마술을 하고 있고 현대 마술이나 어차피 전통 저희가 하는 얼른 같은 마술이나 이제 어차피 공연 예술로서는 무대에서 서야 되고 관객과 마주 서서 기술을 보여주고 하는 것들에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같은 예술이기 때문에 끝은 똑같이 보일 거라고 하거든요. 서로 오픈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교류도 하고 하면서 서로 장단점을 알아가면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누구한테든? 세상은 넓다. 남들이 가는 똑같은 길을 가지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고 진정 내가 가슴 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라고. 전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앞으로 하는 공부들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공부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간다기보다는 블루오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처음에 마술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곳에 의외의 그런 대박의 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항상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든 길이거든요. 생각보다 이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경제적인 부분도 힘든 부분이 많이 생길 거고 그리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길이 아닌갑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 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일단 버텨보면은 언젠가 고비가 넘어가고 지내다 보면은 이제 좋은 날이 오긴 오는데 그게 개인마다 편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작을 했으면은 끝은 한번 보고 최선을 다해보고 이제 후회가 되겠다 싶으면은 관두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끝까지 밀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일찍 포기는 하지 말고 또 끝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고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서로 다른 듯 비슷한 매력을 가진 네 사람의 이야기를 보고 왔는데요. 비록 각자 서 있는 무대가 다를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처럼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노경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